자,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8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8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문제에 쓰임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고 우리가 문제를 시작해 볼게.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가장 주요된 개념이 이제 수에 관련된 개념인데, 자연수. 자연수는 우리 다 뭔지 알잖아. 당연히 자연에서 우리 발견된 수로 1, 2, 3, 4, 5 같이 우리가 통상 아는 모든 수들이 자연수에 속한다. 그럼 다음 소수는 뭐야? 소수. 소수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 자 프라임 넘버란 뜻이야. 저기 프라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이런 뜻이다. 그럼 이게 왜 기본적인가 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수의 특징이 뭐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뜻해. 이까지 이해되지? 합성수는 뭐야? 1을 제외해. 1을 제외한 나머지들 수. 1을 제외한 나머지 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리는 합성수라고 한다. 합성수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대표적으로는 4 같은 게 있겠지. 2 곱하기 2 가능하니까 이까지 이해되지? 그리고 소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2, 3, 5, 7 등등 이런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만 갖는 수를 소수라고 뜻한다. 자, 우리가 이 정도 개념만 모두가 알고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1부터 81까지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붙어있는 사물함이 있고 우리가 이제 쭉 보이는 이와 같은 시행을 실시해 볼 거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조건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두려움이 많고 해석해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이잖아. 하지만 절대 어려운 게 없어. 일단 먼저 내가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가나 다라처럼 조건이 많은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국어는 다 알잖아. 국어를 아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게 뭐야? 가지, 가. 마지막에 있는 게 라야. 왜 이렇게 문제에 조건을 배치를 했을까? 당연히 이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야. 조건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이까지 다 이해되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대충 개념을 알았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자. 자, 문제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가조건부터 봐보자. 첫 번째 학생은 모든 사물함의 문을 연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물함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1번 사물함, 2번 사물함, 3번 사물함, 4번 사물함이 있어. 그럼 첫 번째 들어왔어, 학생이. 그 첫 번째 들어온 학생은 뭐 한다고? 이 1번, 2번, 3번, 4번에 사물함은 다 연다고. 되게 귀찮겠지. 1번부터 81번까지 다 열려면. 하지만 그 수고를 가에 있는 저 학생이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냥 81개 사물함 문을 우리가 모두 다 연다. 자, 그럼 얘가 첫 번째 문을 다 열어놨어. 쉽게 말해서 모든 문이 열린 상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은 뭐래? 번호가 2의 배수인 사물함의 문을 닫는데, 즉 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물함의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친구는 뭘 한다고? 닫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안 지워지네. 2번과 4번 같은 사물함의 문을 닫는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즉 2번, 4번의 문을 닫는다는 말은 뭐야? 1번, 3번은 열려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나는 우리가 통했을 때 뭐 2의 배수인 사물함은 열려있고 2의 배수가 아닌 사물함의 문은 다 닫혀있겠죠. 아니지. 다시 2번, 3번은 다시 닫혀있고 1번, 3번하면 열려있겠다.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세 번째 학생은 번호가 3의 배수인 사물함의 문이 닫혀져 있으면 열고 열려져 있으면 닫는데, 즉 그 말은 뭐야? 즉 문의 상태를 반대로 바꿔 놓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키포인트예요. 즉 3번에서 다에서 세 번째 학생은 뭘 한다고? 열려있는 건 닫고 닫혀있는 건 연다고. 이 친구도 가만큼 되게 귀찮은 작업을 해주는 거야 지금. 즉 다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같은 거. 지금 뭐야?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했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다 열려있다가 2의 배수인 건 닫았으니까 얘는 닫혀 있고요. 이렇게 얘는 닫혀 있고 1번, 3번 이렇게 열려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지? 그럼 다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데? 세 번째 학생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문의 상태를 바꾸어 놓는다며. 즉 그 말은 뭐야? 1번은 열려 있었으니까 닫혀 있게 되고 2번은 닫혀 있었으니까 열려 있게 되고 3번은 열려 있었다 닫혀 있고 4번은 뭐 다시 열려 있게 됐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라 같다는 건 뭐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학생은 번호가 n의 배수인 사물함의 문의 상태를 반대로 바꿔놓는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를 각각 해석을 해봤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지. 2의 배수인 사람은 문을 닫고 3의 배수는 반대로 한대. 그럼 뭐야? 이게 만약 조금만 더 연장해서 생각해볼까 우리가? 만약 문이 5하고 6번까지 있었어요. 5하고 6번까지. 자 이렇게 썼다고 칠게. 1번 사건은 어떻게 돼? 다 열었지 첫 번째 애가. 2번은 뭔데? 5번은 다섯 번째 사물은 뭐야? 2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다시 닫혀 있겠다. 아니지. 열려 있겠지. 6번은 뭐야? 닫혀 있겠죠. 왜? 2의 배수니까 이건 닫았다고. 자, 그럼 뭔데? 3의 배수가 또 등장을 했어. 그럼 얘는 지금 5번은 열려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한다고 했잖아. 반대로. 그럼 얘는 뭐 한다고? 다시 열려 있는 걸 닫으신다고. 6번은 닫혀 있는 걸 연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어? 6번이라는 수는 나의 가정에서도 친구가 열고 닫고 다의 가정에서도 열고 닫는다. 그 말은 뭘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맞아. 바로 공통된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무슨 공통된 작업이 있다고? 가에서도 문을 열고 닫고 나에서도 닫고 선물에서 열고 닫는 이런 6 같은 수가 있을 수가 있다. 분명히 많겠죠. 왜? 2의 배수도 수만씩 많고 3의 배수도 수없이 많은데 2와 3의 공배수도 존재를 하니까 81과 1 사이에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제의 조건들을 다 해석을 해봤어. 근데 지금처럼 문제를 해석을 했는데 내가 직관적으로 잘 모르겠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이제 문제를 풀 때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고 싶어.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바로 뭐냐면 수를 어떻게 보면 대입해 보는 거야. 우리가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래.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럼 눈에 보이는 방법은 뭐야? 그래프를 그려보고 수를 대입해서 규칙성을 그냥 자기가 직접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 되게 귀찮은 방법이지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를 대입해보자. 그럼 수를 뭘 대입해볼까? 뭘 해볼까? 6이 있으니까 6을 해볼까? 6. 좋습니다. 6이란 수의 약수를 먼저 구해보자. 1, 2와 3과 6이 있죠. 내가 약수를 왜 구할까 여기서? 내가 왜 그 수많은 수 중에서 약수를 구할까? 약수를. 약수터도 아니고. 약수를 왜 구하겠어? 그 이유는 뭐야? 지금 n번째 학생은 번호가 n의 배수인 사물함의 문의 상태를 반대로 바꿔놓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저 n이라는 숫자는 무조건 1부터 81 사이의 숫자가 될 거야. 이해돼? 그럼 n의 배수가 있단 말은 당연히 n이라는 숫자는 약수도 있겠죠. 근데 봐봐. 지금 6이라는 숫자는 약수를 1하고 2하고 3하고 6을 갖는 거잖아. 근데 얘는 봐봐. 1은 가의 조건을 따르게 될 거고 2는 뭐야? 나의 조건을 따르게 될 거고 3은 뭐야? 다의 조건을 따르게 될 거고 6은 라의 조건을 따르게 될 거라고. 즉 지금 우리가 n이라는 특정한 수를 설정을 했을 때 그거의 약수의 숫자들에 의해서 문의 열고 닫힘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즉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작업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바로 약수가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을 예시로 들어봤잖아. 6은 1, 2, 3, 6을 가지게 돼요. 자 했지? 방금 내가 직접 다 보여줬어. 자 6이라는 숫자는 맨 첫 번째는 어떻게 돼? 문을 열었죠. 지금처럼 열었어요. 내가 문을 여는 걸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두 번째 친구가 입장했을 때 어떻게 돼? 다시 닫았지. 다 꼈다. 오케이? 세 번째 친구가 입장했어. 얘가 어떻게 해주는데? 다시 열었죠.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친구는 어떻게 돼? 라 조건에 의해서 문의 상태를 반대로 바꿔놓는데 열었으니까 닫아주셔야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6이라는 숫자는 열고 닫고가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뒤에는 뭔데? 어차피 반복된다고. 왜? 뭐 예를 들어 볼까? 12 1, 2, 3, 4 6, 10이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 인정? 자, 첫 번째 뭐야? 열겠죠? 가하 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 뭐 하는데? 얘들아? 2의 배수잖아. 닫겠지. 세 번째 뭐 하는데? 열겠죠. 네 번째 뭐 하는데? 4. 2의 배수잖아요. 닫겠죠. 나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해돼? 다섯 번째 할 필요 있나? 없다. 왜? 약수일 때만 문의 여닫이가 뭐? 정해지기 때문에. 5는 여기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5는 뭐 12번 3호랑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럼 다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게 뭐야? 6이지. 자, 여섯 번째 친구가 입장을 했어. 근데 3호라면 지금 뭐야? 닫혀 있는 상태지. 3호라면 닫혀 있는 상태인데 여섯 번째 학생은 어떻게 해야겠어? 얘가 닫혀 있어. 근데 맨 첫 번째 얘는 2의 배수기도 해. 근데 닫아야 되잖아. 근데 닫혀 있어. 그럼 닫을 필요 없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여섯 번째는 그 다음에 뭐 하는데? 3의 배수기도 하잖아. 그럼 뭐라고? 문의 상태를 반대로 바꿔 놓으셔야 된다고. 그럼 여섯 번째 학생은 닫혀 있으니까 여셔야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12번째 학생은 뭐 해줘? 반대로 바꿔 놓는다며 닫히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자, 내가 충분히 예시를 들어줬어. 1 example 2로 할게요. 그럼 세 번째 뭐 해볼까? 뭐 9 해볼게요. 9 약수는 1하고 3하고 9가 있죠. 여기까지 됐지? 자, 첫 번째 학생은 뭐해? 문을 연다. 세 번째 학생 뭐 하는데? 문을 바꿔놓는다며. 그럼 열려있으니까 닫아야겠지. 아홉 번째 학생 뭐해? 바꿔놓는다며. 닫혀있으니까 열어야 된다. 잠시만. 여기서 우리가 여섯 번째를 했더니 닫혔대. 12번째를 했더니 닫혔대. 아홉 번째 했더니 열렸대. 이 뒤에 수는 어차피 반복될 거 아니야. 약수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뭐야? 6하고 12의 공통점이 뭐야? 6하고 12가 9랑 다른 점이 뭐야? 그렇지. 바로 6하고 12는 뭔데? 6하고 12 얘는 뭐야? 바로 짝수구나. 9는 뭐야? 이 친구는 홀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봐봐. 위에 같은 시행이 모두 끝이 났어. 이러고 남는 걸 뭐 6시간 동안 했어. 막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열려있는 3호람의 개수로 구하는 거예요. 목표잖아. 열려있는 거면 짝수번은 뭐? 항상 닫혀있다고. 그러면 홀수번은 항상 열려있다고. 그럼 우리는 즉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것을 구하면 된다. 자, 생각을 해보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뭐 1, 3, 5, 7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얘는 뭐? 제곱수가 되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겠네. done. 자, 왜? 끝났지. 뭐 할 게 더 뭐가 있겠어. 약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거 뭐가 있을까? 1부터 81 중에서 1, 4 그 다음에 9 그다음에 또 뭐야? 16 25 36 49 64 81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즉 문제는 9개가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되지? 그럼 끝났네요. 81개 중에 우리가 이걸 수없이 81명 학생이 다 열고 닫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딱 열려있는 3호는 뭐라고? 1번, 4번, 9번, 16번, 25번,
36번, 49, 64, 81번 이렇게 9개 사물함만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해되지? 자, 되게 쉬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지금처럼 다나 다라 같이 조건이 많은 문제는 뭐라고?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된다고. 그렇게 문제 해석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분명히 이렇게 조건이 맞는 거는 우리가 겹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해 겹치는 케이스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우리도 만약 사람이 진짜 많으면 우리랑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바로 그거야. 그것처럼 지금처럼 조건이 많을 때는 분명히 공통된 작업이 존재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캐치하면 문제는 무조건 해결된다. 그리고 이걸 알아차렸지만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뭐 수를 대입을 하셔가지고 지금처럼 관계성을 찾아내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은 마치도록 할게. 알겠지?